Everyone remembers where they were that day. The day of the event. What do you think? Doug. Doug? Sure. So you guys today is pets at home.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버린 애쉬번 연구소. 그 끔찍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아직 그 흔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니의 아침은 겉보기에 평범합니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아빠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로니의 아빠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뒤 나타난 잔존인이라는 것입니다. And you're pretending like he's not even. The event took people we cared about, but it also left a part of. 잔존인이라 불리는 존재들. 그들은 폭발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로 마치 영혼의 잔상처럼 매일 같은 시각에 나타나 생전의 행동을 무한 반복하다 사라지는 허상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Energy wave left building standing, but the people in its path weren't so lucky. 세상은 이미 이들을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했고 학교에서는 잔존을 연구하는 과목이 있을 만큼 그들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The three laws of spectral remnants make me proud, James. Law 1, they aren't sentient. Very good. Law 2. They can't alter their imagery. Exactly. Law 3, Miss Calder. They can affect our natural world. Very good, Veronica Calder. 로니는 얼마 전 전화 걸어온 커크에게 자꾸만 시선이 갑니다. 그는 유령이라고 불릴 만큼 잔존인 연구에 집착하는 조금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Why are the cute ones always sociopaths?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샤워를 하던 로니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인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잔존인. 그 남자는 설명할 수 없는 살기를 내뿜으며 거울에 도망쳐라는 섬뜩한 글자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잔존인은 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배워왔던 로니는 마치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잔존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담당 교수이자 잔존인 전문가인 비트너 교수를 찾아갑니다. Come on up. Homework. Finish it now. I'll be down to check when I'm done here. This is not a drill. 로니의 말을 듣던 비트너 교수는 잔존인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설명만 되풀이하며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씁니다. Your head, Ronnie. They're just residue. Thought you saw it, Ronnie, but it just isn't possible. 그러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로니는 무언가에 홀리듯 커크를 찾아갑니다. Why are you following me? Holy shit. Hi. Come with me. 자신만의 방식으로 잔존인에 대해 조사하던 커크는 로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잔존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here was 16 last month. Hey, so then help me. Help me figure out who this man is. The paper for Bittner? 두 사람은 욕실에 나타난 잔존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특수 카메라를 준비해 촬영을 시도하게 되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잔존인. 그런데 그의 얼굴이 끔찍하게 변하더니 로니를 향해 달려듭니다. 커크는 사진을 토대로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과거 메리라는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마였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the boy who murdered my daughter? Do you know his name? Whoever he was, I do know he stalked her first. Disagreement? Listen to her.
He was the last person she was seen alive with before found him at a local motel.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피해자 메리와 로리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는 점, 그리고 그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Mary Greer was born February 29th. So? That's my birthday. Received a call this morning from Pastor Greer about a Jewel City student. What's the real reason you went to Pastor Greer? 이후 로리의 주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살인마 브라이언의 잔영이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해옵니다. 마치 생전의 살인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Excuse me. Sorry. 브라이언의 잔영을 따라 경기장 한가운데로 간 로리. Honey! 그 순간 그녀 앞으로 떨어지는 검은 물체. 그것은 천정을 뚫고 떨어진 교장 선생님의 시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로리의 집을 찾아 거크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메리에 대해 조사하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 말합니다. 거크 역시 로리와 마찬가지로 폭발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크의 아버지는 무엇 때문인지 단 한 번도 거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잔존인에 대한 연구에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Him dying, me living, what if it all means nothing? 악몽에서 깬 로리는 커크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게 되는데 이때 커크가 로리의 아버지가 보고 있던 신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0 years ago, right? Yeah. 그건 신문의 날짜가 대폭발이 있었던 10년 전이 아닌 8년 전이었던 겁니다. 커크는 신문 기사에서 8년 전 같은 날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희생자는 클레어라는 여성으로 브라이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Another area girl, Claire White, was found dead February 28th. His family moved away, but Claire White still has a sister in Aurora. 두 사람은 클레어의 사촌을 찾아갔고 사촌으로부터 애쉬원 연구소로 가면 클레어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연구소로 향합니다. Do you want to watch her die? I'll give you the address, but you might want to think twice before. 연구소가 있던 마을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잔존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The loops don't even end. How is this even possible? They're not just repeating moments, they're repeating days, weeks. This is the address she gave us. 마침내 도착한 애쉬원 연구소. 그곳의 가장 깊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클레어가 살해당하는 잔상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클레어.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다 결국 목이 졸려 살해당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충격적인 광경을 뒤로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커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Dr. Steiner. 그는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폭발 사고의 핵심 인물 슈타이너 박사였습니다. My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se doors.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죽은 자를 되살리는 연구를 진행하던 애쉬번 연구소.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We tore a massive hole.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슈타이너의 조수였던 브라이언. 그는 여자친구가 죽자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그녀와 같은 생애를 가진 여자들을 죽이고 그 몸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되살리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he The laws. laws of lies. He's coming for you now, isn't he? Day after tomorrow, Claire's birthday. You shares a birthday with him. 모든 것을 털어놓은 슈타이너는 Don't have much time.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듯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학교로 돌아온 로리와 커크. 그런데 갑자기 커크의 사물함을 뒤지려는 학교 관계자와 사물함에서 발견된 권총으로 인해 커크는 체포되고 맙니다. No, that's not mine. Get the hell off! It's not mine, Ronnie. 자신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불안해진 로니는 비트너 교수를 찾아갑니다. Just have to keep you safe for 24 hours. How do we do that? 비트너는 로리의 지하 창고를 개조해 No remnant can 잔존인이 들어올 수 없는 특수 방공호를 만들어 로리를 숨기려 합니다. pass through. Don't worry, Ronnie. We're gonna keep Brian out. 그 시각 풀려난 커크는 슈타이너 박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It's not possible. Damn it, Ronnie, pick up the phone. 급하게 차를 몰아 커크가 달려간 곳은 비트너 교수의 집. 그곳에서 커크는 비트너의 딸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비트너가 자신의 딸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애슐런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슈타이너의 동료였던 비트너. 그는 폭발사고로 딸을 잃은 뒤 자신의 딸을 되살리기 위해 잔혹한 범죄와 실험을 저질러 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Mr. Lane, this is a surprise. 커크를 산채로 묻어버린 비트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공으로 돌아와 로리를 안심시키고는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What happened? 잠시 뒤 떨어져 나간 철판을 보던 로리는 방공호의 재질과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물질이 같다는 점, 그리고 비트너의 이마 상처를 보고 클레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A world where the dead walk among the living. Nothing is as it seems.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I don't think now's a good time.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로리와 본색을 드러낸 비트너. 그는 자신의 딸을 되살리기 위해 희생자가 필요했고 그런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해 왔습니다. Or Pescatelli. Sick joke and all this, right? Over. 1,000 times over. I'm so sorry. 죽은 아빠의 도움으로 비트너에게서 빠져나온 로리. 하지만 곧 얼어붙은 강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천천히 얼어붙은 강위를 걸어가는 로리. 하지만 그녀의 뒤를 쫓아온 비트너에게 붙잡히게 되고 둘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한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강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살을 파고드는 얼음물 속에서 비트너의 공격을 받으며 의식이 희미해져갈 그때
로리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브라이언을 보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로리를 구하려 하지만 비트너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비트너의 손에 희생되었던 클레어와 메리가 나타나 그를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온 로리. 하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땅속에서 빠져나온 커크가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Help's on the way. Thought you were dead. Someone found me. 땅속에 묻힌 커크를 살린 잔존인. 그는 바로 커크의 아버지였습니다. Dad. 로리가 매일 등굣길에서 보았던 땅을 파고 있던 남자.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아버지였던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브라이언과 로리의 아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무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한 로리는 커크와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What we've seen, we're probably the only two people alive who actually know the truth. But he's gonna believe us now. I don't really know what we can do. Well, you need a partner? 하지만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비트너의 잔상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